애매한 게 있으시면은 여쭤봐도 되고, 끝나고도 조금 남았으라도 지금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대답해드릴 테니까, 저 혼자니까 저한테 와서 답이 안 나오고, 여기 있는 분은 잘 받았다 모르면 손 들고 있으면은 이분들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따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원래 강의는 꽤 오래 해야 되는데 시간상 뭐 많이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닐 것 같고, 오늘 몇 가지 정도만 얘기를 조금 해나가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셔서 기본적인 것들하고 뭐 저 소개도 하고, 지난번에는 특강 위주로 했죠. 오늘은 또 이 과정 소개도 아까 좀 설명했지만 좀 얘기도 좀 해나갈 것인 거고요. 뭐 이거는 이런 게 지금 제가 여기 이게 제일 끝에 한 얘기 저지만, 이제 그런 여기도 제가 이것도 국제미래학회에서, 이건 국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사했던 이런 내용들, 이 책도 최초로 대한민국의 미래학자들이 그 대한민국 미래예측 방법론을 엮은 책인데 세종 우수도서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 동양 미래학자로 참석해요. 이게 제가 여기 참석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활동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5일 날 강의했던, 여기는 빈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이때는 워낙 200명이 넘게 와가지고 사수시 제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못 들어오고, 손님 왔다가 또 왔다 가시기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신년 대특강 1월 5일 날, 그때도 거의 꽉 찬 상태로 하고, 이제 1월 달 하고 지금 2월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이번에는 많이 좀 못 오셨습니다. 접수하신 분이 한 120명 정도 오늘 하셨는데, 이때는 거의 200명, 우리가 200명, 200석이다 보니까 190명, 200명 정도인데 이렇게 좀 했던 거. 오늘 여러분 나눠준 책은 바로 이거죠. 성공하셨다면 때를 찾아라. 사업, 창업, 투자뿐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필히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한. 왜냐하면 한 가지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정해진 부분이 있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가 집에 가면 영 편하지가 않아. 우리 집사람이 힘들게 해. 그래서 바꾸면은, 아니 가면 신랑이 많이 벌어도 많이 못 오고 떽떽거리고, 바꾸면은 나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바꾼다 이겁니다. 바꾸면 나을까?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겁니다.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만들어갈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기를 만든다고 할 때, 술 한잔 먹고 얼떨떨할 때 아기를 만드는 것과 좀 더 확실하게 몸 관리하면서 만드는 것,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운이 좋을 때, 석가리즘이 좋을 때 아기를 만드는 것과 나쁠 때 아기를 만드는 것,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무지하게 큽니다. 좋은 자리에서 만드는 것과 청개구리가 왜 비가 오면은 그렇게 웁니까? 자기 어머니 무덤을 물가에 있어서 떠내려갈까 봐 운다 가듯이, 생기 흐르는 좋은 자리에서 만드는 것과 나쁜 자리에서 만드는 것, 차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 여기서 때를 찾는 것은 유일하게 저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대로 찾는 것은. 우리는 검증이 가능해요. 이름, 장명까지도 좀 이따 필요하면 여러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 이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현재 인구가, 전 세계의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생활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돈을 가져다 줘. 복을 가져다 줘. 그리고 전혀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어. 오히려 복덩이가 돼. 내 힘들지 않아. 그럼 아기를 날려갈까 안 날려갈까? 그렇죠.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90%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 정서에 아까처럼 좋은 터에서 아기 낳으면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좋은 터가 어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여기는 그걸 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아까처럼 언제 만드느냐, 어디서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서상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제대로 강조한다면 우리 인구를 얼마든지 충분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으로도 벌려갈 그런 개념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어쨌든
행복한 부부 생활은 뭐냐? 잘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안 싸울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고, 타고난 게 있고. 이걸 안다라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아, 저 사람 원래 저렇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애하고 어른하고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제2의 인생, 앞으로 인생이 길죠. 얼마까지 살까요? 죄송하지만 120이 주어진 삶이라고 제가 2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죠. 사업, 창업. 그래서 이게 그런 책이기도 하고 이 강의 내용들도 이 안에서 따온 거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권씩 받아가셨으니까 이제 아직 날짜 보면 내일이 출고일입니다. 근데 오늘 뺀 겁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지난번 할 때는 임시로 엮어서 준 거고 이건 진짜 책입니다. ISBN까지 받아서 이제 교보문고에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필히 구입해서 전파해 주십시오. 여기서 얻은 게 있다면 누군가한테 알려주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같은 이거 유튜브 이건 사주 이런 것들이 내용 보셔가지고 저기 해주도록 하시고 동양미래의 측학, 역학이라는 개념을 조금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동국대 동양미래의 측학 최고의 과정. 이건 일반 CU 과정하고는 다릅니다. 때를 찾는 과정이라 해서 전 세계에서라고도 약간 세계하니까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뭐 실제입니다. 유일하게 그냥 잘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언제 잘 나갈지 못 나갈지 찾을 수 있는 과정. 내 가족. 이걸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고 콩깍지의 유효기간. 저 신랑과 내가 언제 꼴보기를 싫을지 우리 애가 결혼시켜 언제가 가장 고비일지 콩깍지가 언제까지 갈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장명법 이런 것들 선천 적성 진로 타고난 선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과 교광사 양성 과정까지 겸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경제적인 등록금 390만 원 할 것은 무슨 390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입문하는 걸 얘기하니까 마스터를 얘기합니다. 역학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우리 과정에는 왕초보들도 있고 지난 여러분 위키스에도 30년 강의하시고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 30년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30년 강의한 사람도 다시 오고 왕초보도 다시 옵니다. 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천만 원, 4천만 원 버린 게 예사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처음에는 2, 30만 원 주고 평생교육으로 배웁니다. 10만 원 주고. 좀 배우다 보면 뭐가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조금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떡합니까? 평생교육원은 대충 가르쳐주는 곳이니까 이제 비법 찾아서 몇백만 원짜리 갑니다. 답 나오나 안 나옵니다. 이 집 저 집 가다 보면 금방 몇천만 원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신 분들은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비만 해도 돈은 타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터까지 무한 반복이라 하는 것이 학문을 해서 또 이제 이 역학이 지금 바뀔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철학의 개념에서 미래의 측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지금 제가 농담 삼아 동네 슈퍼마켓까지 4주명이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센터마다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동양 미래의 측학으로 다시 강의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위원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4기까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6기도 이제 교수위원으로 이제 뽑혀 올라갑니다. 이제 7기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7기가 지금 1학기 들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7기들도 교수위원이 됩니다. 1년 만에 교수위원이 되냐?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다면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정상적인 학문이라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분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학문은 원리 모르고 계속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였던 거죠. 이거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도 여기는 풍수지리조차 논리로 풀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비법 찾아서 이것도 여기서 풍수지리가 마스터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낚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기를 딱 듣게 되면은 아 나머지는 어때서 그렇구나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뭐 타실 분들 하시면서 이게 3월 11일 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3월 11일 날. 그날 다음 주죠. 만약에 오늘 듣고 껄쩍지근하고 다음 주 왔다면 다음 주 또 와보셔도 무난합니다. 오신다고. 대신 여기가 아니라 이제 강의실로 갑니다. 학술관 강의실이니까 그리 가시면 되고 여기 오셨던 분들에게는 문자는 드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행사 때마다 문자를 드리고 제가 이제
풍수답사 같은 것도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그럴 때도 같이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거기 필요할 때 경비만 주고 오시면 되고, 문자 받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연락만 주시면 돼요. 혹시 문자 보내지 마라, 문자를 안 보내주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 문자 한 번씩 보내니까 보시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움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서안 지역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답사도 갔다 온 것들, 이렇게. 이건 지난번에 어디죠? 캄보디아 가서 자매결혼도 맺고 온 거고요. 우연, 필연 얘기했듯이. 자, 동양 미래 직학을 조금만 더 하면 짚고 하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짤막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동양 역학과 동양 미래 직학의 차이는, 동양 역학은 여기에 신비나 미신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일정한 틀이 없는 거고, 미래 직학은 일정한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답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리와 이론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 신비와 미신 쪽이 없는 개념은, 이걸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오늘 시험 안 보죠?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동양 예측학은 세 가지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역학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뜬구름잡이 하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하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점학, 상학, 명학. 직관에 의한, 직관이라는, 직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초월적인 존재와 인간의 직관점이 있지만, 이까지 정학, 점학, 직관에 의한 점학이고, 관찰, 보는 상학, 규칙, 명학 하는데, 이 세 가지 역학이 가장 많은 것들은 현재 역학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신비주의, 직관, 점, 통찰력이나 직관, 특별한 능력 등에 의존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말하자면 툭 가르고 신기, 신기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직관으로 보는 것. 주역점 같은 거는 직관인 거고, 우리가 점을 치는 거고, 이걸 점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상황을 예측하는데, 이 상황을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 예측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나 직관이나 이런 거 신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맞고 안 맞을 때는 전혀 안 맞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을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무속인들 중에서도 잘못되면 이 신기를 이용한 분들이 무속인이라 부르죠. 이분 중에서 훌륭한 분도 계시고 잘못된 분도 계십니다.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도 계시는데 잘못된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그러면 처녀가 애인하고 싸우고 무당집을 찾아가는데, 그 처녀가 왜 무당이 오자마자 그런 게, 너 애인하고 싸웠지? 보자마자 그런 거 본듯이. 그러더니 그 네 애인 말이야, 뿔테 안경에 청바지 입고 생머리에, 이렇게 본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처녀는, 저 무속인이 내가 애인하고 뽀뽀 몇 번 하고 그 이상까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이실직고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무속인이 뽀뽀 몇 번 한 거 알까 모를까? 몰라.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걸 얘기했으니까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막 물어봐. 그럼 무속인이 미래를 알까 모를까? 잘 모르는 게 더 많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 모른다고 할까 안 할까? 모른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른다고 안 하니까, 그래서 무슨냐, 과거는 많은데 미래는 맞지 않더라. 그럼 무속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보는 건 몇 프로나 볼까? 모든 사건 중에서 5%. 예, 몇 프로가 정해져 있지만 않지만 5%를 봐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 회사 아실 거예요. 자문위원이기도 해가지고 가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를 자꾸 파는 이유가 그분 마인드에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가평에 50만 평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몇 년 근무한 직원들에게 100평씩 그냥 띄워주는 거야. 마인드가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자 철쳐놓고서 모든 약초를 다 뿌려놓고,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줘놓고 해서 하나의 그 동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면 그 정도는 해야 배포도 있고, 그래서 자기 그 회사를 위해서 10년 넘게 고생한 사람들 100평씩 줄게, 영구적으로 가져. 단 팔을 때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못 팔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팔 수 있어. 직원 출신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섞이면 안 되니까. 100평이면 집 하나 짓고 살만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인드가 좋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제가 하는데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유명한 무속인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무속인이냐면은
아들이 결혼한 지 2달 됐는데 딱 보더니 회장님 곧 손주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 뭐 임신했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분이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믿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일 아니에요. 김상철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저 회장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 무속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정확히 보이는 것은 15% 정도입니다. 그 유명한 무속인인데, 나락구 사는 무속인인데, 그럼 나머지는 그냥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2가지 의미에서 대단합니다. 첫째는 15%가 대단하고, 둘째는 그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대단하다. 실제 10%를 넘게 하는 분이 거의 많지 않다. 2, 3%. 한두 개 보이는 거예요. 그 한두 개 본 거 가지고 우리는 다 알카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봅시다. 15%를 우리가 알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85% 중에서 운 좋으면 85% 반타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반타작 한 거에다 15% 하면 몇 프로가 돼? 그러니까 운 좋으면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게 흐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 나만 아는 거 한두 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알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신기하고 기가 막힌 소리 했다라면은, 그럼 기왕이면 조금 더 제가 작년에 어땠고 그전에 어땠고 몇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알았다고 미래를 다 알 것처럼, 미래는 별걸 다 물어봐. 또 역학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이 충이나 이런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걸 치면은 대략 사고 나거나 돈 깨지거나 조금 알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알아서 그거 하나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미래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돈 나갔죠. 작년까지 돈 안 나간 사람 있나? 다 대부분 나가지. 이렇게 한두 개씩 짓다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직관이 있어서 한두 개씩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 보이는 걸 딱 찍어 얘기했을 때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게 한두 개씩. 그러니까 대단히 용해. 그럼 그분한테 가서 몇 가지만 짚어보세요. 서너 가지만 몇 개 가고.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예측은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예측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직관은 이론적인 겁니다. 무속인들이나 직관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직관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타로 같은 게 맞는 이유도 그런 것인 거고, 조지 오웰이나 엘본 토필러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직관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 하냐? 서양 미래 예측학에서 지니어스 프로포시, 천재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천재적 예측은 천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예측할 수 있다 해서 천재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에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나 이건 학문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잘 맞힐까? 기도빨 좋을 때 잘 맞힐까? 기도빨인 거예요. 마음이 통일될 때. 그러니까 2달 공부하고도 잘 맞출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항상 맞는 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 잘 맞는 거고 운이 나쁘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맞고 안 맞고에 일정한 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사이점 하지 말아라. 한 가지 사안 가지고 2번 점치지 말아라. 점이란 게 뭡니까? 2번 점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규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판단이 애매하니까 2번 점치지 마라. 하늘이 노한다. 하늘은 절대 안 노해요. 3번 쳐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직관의 객관적인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재현이 불가능하고. 근데 이게 역학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TV에 때 뭐 그것이 아니면 뭐 또 뭡니까? 뭐 이런 TV 보면은 옛날에 뭐 하나가 이영돈 PD 간 다음에 해가지고 사주 막 뽑아놓고 막 해놓고서 안 막는다고 하고서 근데 거기 잘 보시면은 용한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사주는 그걸 맞추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걸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TV 보면 유명한 사람 사주 딱 뽑자마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왜 가졌어 막 이러기도 합니다. 사주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직관인 거예요. 직관. 직관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 이게 규칙이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 친한 무속인, 친한 철학관 가서 물어보세요. 친한 역학 강사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잘 맞아? 극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그냥 두드려 맞출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철학관 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 대략 오면 폼 납니다. 혹시 철학관 가실 때 내가 로또 맞아 자랑하려고 가시는 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랑하려고 가시는 분, 전부 다 힘들어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남자가 많이 갑니까? 여성이 많이 갑니까? 아이고 팔자도 너무 기고 한마디 딱 해주면은
그냥 혼자 울고 눈물 쭉쭉 빼고 선생님 용합니다 하고 돈 주고 갑니다. 실제 한마디 더 하죠. 당신 때문에 당신 신랑은 산다든가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삼재 몇 개 집어넣고. 세상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암시가 더 큽니다. 무조건 안 좋다 얘기하면 몇 가지 걸리고. 심지어 한때는 잘못된 무속인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치면은 조금 예를 든다면은 이 잘못된 무속인들 중 일부가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한참 하다가 10,000원에 가족 다 맞추면 돼갖고 다 오잖아. 그럼 컴퓨터 한참 보다가 딱 갑자기 표정이 한두 개 딱 맞추는 게 작년까지 돈 나가 한두 개 맞잖아 집안에.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딱 하다가 표정을 딱 하면 말을 안 해. 그럼 왜요? 이걸 얘기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그 집 대주가 두 개요. 신랑을 얘기해요. 그 집 대주가 올여름에 큰일 날 일. 그럼 갑자기 이제 난리나니까 세야지.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긴 한데 어렵긴 한데 이게 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구술해야 되죠. 구술 딱 얼마 전 경비가 딱 봐서 좀 약간 옷이 좀 괜찮고 하면 500, 조금 약하면 300.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 대단히 용감하신 하는 분들 계시고 저런 분이 계시니까 또 먹고 살기도 하고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나빠? 때가 어떤데 하고서 갑니다. 그럼 찜찜하다가 여름부터 겨울 사이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는 바로 뛰어가. 그때는 300 갖고 대한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다게 요즘은 아까처럼 이렇게 그 집 대주가 심각한 일 딱 하면은 예전 같은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대답을 안 해.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가 봤더니 원인이 보험료 계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시나리오가 바뀌어가지고 대주라고 안 하고 이제 아들내미라고 이제 뭐 농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이게 또 있기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른 마인드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도 실제 꽤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것들이 벌어보니까 직관이라는 거 직관. 합시다. 관찰은 얼굴 보면은 관상, 손을 보면 수상, 산과 들을 보면 산상, 들상, 풍수지리. 뭐 이거는 뭐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명당, 풍수, 청와대 때 명당이냐, 풍수지리도 마찬가지. 풍수는 우리가 풍수를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풍수지리 과정을 운영합니다. 세상 모든 사건과 행위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시간만 있어서 된다? 공간만 있어도 된다? 그럼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건 시간이다, 공간이다? 시간이죠. 내가 어디서 돈 벌까라고 해보니까 내가 어디서 돈 벌었어 합니까? 언제 벌었어라고 합니까? 주가 되는 건 시간이지만 공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타이밍은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시간은? 시간을 바꿀 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내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재미있는 석하명리 강의를 듣고 가면 금방 가죠.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시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간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바로 그럽니다. 시간은 그래서 시간이 주가 되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공간은 여름을, 가을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겨울을 덜 춥게 지내고 가을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부분. 풍수지리,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얻는다고 해서 망할 게 부자 될까 안 될까? 그건 아닙니다. 겨울에 빠졌는데 몇 자리 잘 쓴다고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풍수지리하는 사람은 또 그러면 항상 이때 모 그룹은 아버지 묘를 잘 써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다가 또 모 그룹은 할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망했습니다. 그럼 저도 풍수하지만 옆에서 그럽니다. 그럼 아버지 묘를 잘 썼으면은 잘 써서 부자 됐으면 어머니 묘, 할머니 묘, 할아버지 묘 이런 나머지 영향은 다 어디 가고 아버지 묘 갖고 따지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묘 잘못 써서 망했다고 망한 이유를 찾아줍니다. 또 그러면 할아버지 묘, 할머니 묘하고 아버지 묘는 어떤데? 사주팔자는, 노력은. 근데 우리가 문제가 동양역학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하나 가지고 그거 다 될 것처럼 묘자리 잤으면 다 부자 될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뭐 2번째 큰 장학재단에 가서 묘자리도 써주고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써줬다고 당신들이 부자 되는 그 말은 안 하지. 이미 장학재단 이사장이니까 부자는 부자예요. 우리나라 두 번째 큰 장학재단이라. 그렇지만 여기 썼다고 해서 더 떼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들은 똑같은 조건일 때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이지 이게 주가 되지는 않는다. 똑같은 자리에도 좋은 자리 있다 나쁜 자리 있다. 좋은 자리 있을 때가 더 잘 풀릴까 안 풀릴까? 잘 풀리죠. 공부하는데 바로 문 앞에서 열었다 닫았다 앞에 여기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학생하고 저쪽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예를 친다면 누가 공부 편하게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한 거 형태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 때는 교수가 앉으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가 차이가 생기는 개념이 들어가듯이 자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제가 체크하면 이 자리도 그러면 그래서 이 자리 좋은 자리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엘리베이터가 없네?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참고로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진주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좋은 자리 같아요? 나쁜 자리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희망사항이니까 진짜지 우리 앞으로 잠깐만 나와줘 보세요.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 잠깐 나오셔도 괜찮습니까? 현재 제가 보니까 저는 이 풍수라면서 조금 이제 그 기운을 좀 체크를 좀 할 수가 있어서 여기 기운이 하나 이 줄은 다 똑같은 기운이 하나 흘러요. 그럼 이 기운이 좋은 기운일까 나쁜 기운일까? 그걸 어떻게 알을까? 자, 그럼 잠깐만 누군가 이거 마이크 잠깐 들고 있어. 잠깐만 여기로 올라오시죠. 요 줄이 우리가 손에 보면 오링라는 게 있죠. 손 한번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접으세요. 힘을 주세요. 최대한 주세요. 밥 먹고 손 힘만 키우셨나? 왜 이렇게 힘이 상당히 세시네요. 여기가 이게 잘 벌어지면 하체 관리가 안 된 건데 이분은 하체 관리는 잘 되신 것 같습니다만. 자, 좋은 자리에 있으면 힘이 더 세질까 약해질까? 나쁜 자리에 있으면. 자, 선생님이 앉은 자리 앞줄로 보시죠. 정면으로. 그래서 여기서 전목된 힘까지 다시. 거기 맞죠? 여기가 조금 더 앞으로 반반만. 요 줄이죠? 힘 줘보세요. 다시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세요. 하체 관리가 안 되셨나? 한 손가락으로 힘 줘보세요. 이렇게 부실하세요. 한 발만 들이가 보세요. 힘 줘보세요. 힘 줘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들이 기운의 흐름인 겁니다. 이걸 그럼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여기서 잠까지 자면은 환장하는 거죠. 웃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여기 그럼 선생님 계신 것도 좋은데요. 몇 가지죠? 우리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비교적 잠깐 나와주시죠. 당첨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자리가 나쁜 자리가 나와보세요. 자, 나오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손 줘보세요. 힘을 주세요. 오늘 고르는 분마다 너무 힘이 센 분들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장교 출신이라고 하시더니만 이게 힘 주세요. 힘만 세우셔가지고 자, 이런 분들 힘 줘보세요. 힘 줘보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라니까. 등치는 허우대는 좋으신데 왜 갑자기? 자, 그럼 이 자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으실까? 자, 이런 자리에 앉으면 좋을까 나쁠까? 잠자면 좋을까 나쁠까? 자, 잠깐만 좀. 근데 이렇게 하고 수업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기분 좋을까 나쁠까? 자, 오셨으니까 이 기는 기끼리 움직이는데 이 기운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빙고 좋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박수를 치면 아까 기가 분포도가 좋아진다 했죠. 그리고 나서 3번 비벼요 또. 그리고 손을 딱 드는데 요 줄로 손을 딱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전환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3번 하고 손을 베비고 딱 들어서 딱 대고서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라 야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연습자. 다 시작. 실전. 하나 둘 셋 시작. 박수 3번. 3번 비벼. 손 딱 들고 이쪽 대고 좋은 기운을 바뀌어라. 얏. 별짓 다 하죠.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진짜? 한번 나가 보시죠. 진짜 바뀌었나? 이걸 짜고 하는 건가? 잠깐만 더 들고 계시고. 한번 요 자리시죠? 요 자리.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줘보세요. 아까처럼 힘을 다시 한번 줘보세요. 어때요? 아까하고 차이가? 조금 좋죠? 네. 이거 왜 그러지? 일로 와보세요. 이쪽은 아까 이 자리는 요 좁은 자리는 나오실 거 여기서 한번 서보세요. 요 자리는 아까
힘 줘보세요. 여기는 안 했잖아. 힘 줘보세요. 여기는 왜 그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저하고 사진에 입맞춤을 하셨나? 자, 이게 길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길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힘 줘보세요. 어때요? 벌어지네요. 예, 기운을 다시 움직였으니까, 뺐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참 죽겠죠. 자, 어쨌든 여기는 기운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집은 기분 나쁘면 안 되죠. 자, 한번 박수 3번 시작. 비비고, 다 손들고,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라. 야! 나오시죠. 검증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이거는 이 오림을 제가 해준 이유도 있습니다. 힘 줘보세요. 힘 주세요. 야, 여기 군 바뀌었죠? 여러분,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예, 이름이. 네, 박종현입니다. 종현. 네. 이 종현이 맞는지 틀린지 이름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현 해보세요. 종현 불러보세요. 종현. 종현 불러, 본인이 불러요. 종현. 종현. 해 불러보세요. 종현. 잘 불러보세요. 종현.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차라리 죄송하지만 날라리라고 해봅시다. 날라리 해보세요. 날라리. 힘 줘보세요. 날라리. 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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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날라리 개신 났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명하고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름이 증명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한자 획수를 가지고 한자 이름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한자 획수를 가지고 이름이 좋고 나쁨을 따집니다. 그럼 혹시 하느님이 한자 문학권 사람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게 획수를 만들어 놨을까? 아닙니다. 그냥 모르니까 어렵게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름은 그럼 하늘이 스스로 이름을 날라리를 안 좋아해서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름은 날라리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뭘 받아들입니까? 장명할 때 이름은 첫째 음가입니다. 음가. 날이란 말 튀어나온 음가.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날라리가 이 시대의 좋은 이름은 아니죠. 아무래도 자 뜻이 좋은 이름이 있다. 튼튼할 비자에다가 열매 실자 한자로 멋있잖아요. 튼튼한 열매 맞죠? 불러보세요. 뭐라 불러야 됩니까? 좋아요, 나빠요? 한 중국에서는 좋을지만 우리 문학과에서는 비시라면은 안 좋죠. 그래서 첫째는 음가가 우선이고 그 두 번째는 거기에 문학권에서 우리가 왜 그 부를 때마다 기운이 가는 겁니다. 비실, 비실. 그럼 이름이 좋아 나빠? 바로 그래서 이름은 그 문학권하고 맞아줘야 되는 게 있고 기운의 흐름인 거고 이걸 갖춰줘야 되는데 무조건 한자 획수 가지고 음의 기니 양의 기니 따져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돈도 버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 여기입니다. 물론 이름을 가지고 증명해 주는 분은 저 말고도 있습니다. 단지 그분 이론은 모르고 이름을 장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을 한 20개 샘플링을 해요. 막 그래가지고 20개 중에서 문 닫아놓고 계속 이거에서 오리 테스트 하듯이 장비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오리 테스트 똑같은 거예요. 해봐서 제일 좋은 에너지 난 걸 청해 줍니다. 그래도 기본 장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샘플링 중에서 1등급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을 때 5등급에서 10등급까지가 샘플링 됐다면 거기서 제일 좋은 것도 5등급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치고요. 풍수지리도 제가 얘기한 풍수지리는 아까처럼 이름을 찾는데 그냥 우리는 이론만 갖고 말로만 갖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근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자청룡, 우백후 누구나 들어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주작, 북현문. 그런데 왜 자청룡이고 우백후인지 알들 못해. 근데 봅시다. 설명할게요. 자, 청룡 방향에다가 잠을 재워주거나 여기다 방을 만들어주면은 상당히 역동적인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쪽 방 우백호 방향 이쪽은 서쪽이라는데 서쪽 배에다 방을 만들어주면은 상당히 야무진 성향이 나타납니다. 남쪽에 나타나준 남쪽 방향에 방을 만들어주면은 이쪽 주작 이쪽에는 애들이 약간 홍보적 그렇게 끼가 많아지고 화려해진 역할을 합니다. 이 북쪽이 수방향 이 북쪽 방향에 만들어주면 북현문대 이 방향에 만들어주면은 뭐 지적인 현상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동쪽 영업, 남쪽 홍보, 서쪽 통제관리, 북쪽 기획, 격리. 자 북쪽이 뭐라겠죠? 동쪽 뭐라겠죠? 다 맞는.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도 헷갈려. 그냥 외우고 넘어가. 그런데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원리를.
여러분 원리만 하나 설명합니다. 풍수나 모든 것들은 원리가 있는데, 자, 우리가 혹시 좌양 우음 들어봤습니까? 좌측 남자는 왼쪽에 가고 여자는 오른쪽 간다. 그게 좌양 우음인 거예요. 그런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 원리도 몰라요, 아무도. 그냥 써먹기만 할 뿐이지. 그런데 동양이나 모든 세상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해바라기 하는 겁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태양을 딱 바라보면, 그럼 태양을 보고 있으면 남쪽으로 보는 거야? 북쪽을 보고 있는 거야? 남쪽을 보고, 그게 남양인 거예요. 남쪽을 보고 서 있을 때 해가 떠오르는 쪽이 동쪽이죠. 동쪽이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좌측. 해가 떠오르는 쪽. 그래서 이게 양인 겁니다. 좌측. 그래서 좌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근데 봅시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꿈입니까? 희망이죠. 그래서 유일한 희망의 동물, 승천하는 동물,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로 용에 빗대는 겁니다. 청룡이라는 것은 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 푸른 청장이 파란 게 아니라 그린의 푸른인 거예요. 그래서 청룡이 되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이니까 그쪽은 역동적일까 아니면 조용할까? 우리 애가 상당히 산만한데 동쪽 방에다가 책상을 만들어주면 공부 잘할까? 아주 난리 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자, 이게 그럼 해가 높이 떠 있을 때, 해가 질 때, 떠가 질 거 아니에요. 지는 건 뭡니까? 해가 뜰 때는 이상이죠. 해가 질 때는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이니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 현실을 용하고 상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동물. 그리고 여기서 해가 질 때 이걸 오행의 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음악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거기다가 호랑이를 넣은 것, 뭔가 마무리를 짓는 것. 그리고 해가 머리 꼭대기 떠 있을 때 낮에요. 해가 머리 꼭대기 떠 있을 때는 태양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건 새, 붉은새, 붉은 공작. 그게 주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붉은새.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북쪽 깜깜한 물속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깜깜한 물속은 뭐가 산다고 해요? 뭐가 삽니까? 물고기 살겠죠, 물론. 깜깜하고 깊은 물에 물어본 이유가 물고기 말고 또 있잖아요. 넓은 바다인 인어가 산다. 시커먼 물속에는 뭐가 산다고 해요? 물귀신. 맞아요? 괴물. 실제 봅시다. 거북이하고 뱀을 섞어놓은 게 현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서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놓은 게 동물이고 상징적으로 상징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모습, 해가 져서 마무리될 때, 해가 질 때 허연 희끄부리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 야무진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 여기 해가 높이 떠 있을 때, 해가 져 있을 때 주작. 이러면 청룡과 주작, 백호가, 여러분 청룡이 어디 맨날 헷갈리지만 이렇게 딱 한번 얘기하면은 왜 청룡이 왼쪽 좌청룡인지, 우백호인지, 남주작인지, 북현민지 원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애가 무지무지 우울증이 심해. 그런데 북쪽 방에다가 잠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차분해지고 공부 잘할까? 아주 돌아버리겠죠. 그런 애들은 남쪽에 줘서 활동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 애가 무지무지 산만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해. 근데 남쪽 방향에다 책상을 만져주고 잠자리를 만들어줘.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 너 게임으로 빠져라 이런 얘기죠. 가슴이 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격리사원인데 격리사원을 갖다가 동쪽 방이 남쪽에 만들어줘. 방을, 책상을. 그럼 어떻습니까? 격리일은 둘째치고 장부에다가 맨날 그림이나 그려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듯이 바로 이런 것들의 개념들은 바로 이 풍수지리는 그 기운의 흐름들을 갖고 따져주는 개념인 겁니다. 이걸 원리대로 따진다면. 오늘은 몇 가지만 풍수 시간 아니니까 요거는 3월 11일 날 월요일 날 공개 강좌를 합니다. 언제 학술관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진행해서. 이건 뭐 제가 했던 내용이고 넘어갑시다. 사주팔자 기준이 아까 양력이라 했어요? 음력이라 했어요? 곧 죽어도 말씀하시죠. 사주팔자 기준은 양력입니다. 양력. 다시 했지만 사주팔자는 아까 했듯이 사주팔자 볼 때 필요한 게 출생연, 따라서 연, 월, 일, 시. 맞죠? 아버지 지가 원만문부에 안 들어간다겠죠?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 참 달력에는 큰 글씨 양력, 작은 글씨 음력 맞죠? 그래서 큰 글씨 적게 쓰면 음력되죠? 맞아요? 아니죠. 큰 글씨는 태양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고 작은 글씨는 달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자, 사주부터 출생연은 뭡니까? 해가 바뀌는 거죠. 해가. 그러니까 양력이죠. 월은 달월자 쓰니까 음력일까? 잘 봅시다. 지금이 4월달, 2월달 계절이 뭐예요? 아직 겨울이죠. 4월달은 봄, 8월은 여름. 그럼 월이 의미하는 건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는 건 태양일까 달일까? 태양이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를 자 썼다? 왜 다를 자 썼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양력이라는 것은, 양력은 지구의 공전을 하는 것도, 양력이 아니라 연은 지구 공전의 단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1년이 바뀌었다고 하고, 어디까지 돌았니 과정을 얘기하는 게 월인데, 거기다 달월자를 쓴 이유는 지구 공전의 과정을 달의 공전주에게밖에 끊어서 표시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월자 쓸 뿐인 거지, 사실은 태양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양력인 거고, 그 다음에 일은 지구가 한 바퀴 돌았냐 두 바퀴 돌았냐 일이죠. 시는 어디까지 돌았냐니까 일과 시가 결국에는 태양과 상관 관계가 표현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월일시에 양력만이 반영돼 있지 다른 음력은 반영돼 있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주명 사람을 예측할 때, 사람을 예측할 때 달의 영향권도 예측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사주팔자에는 음력이 반영돼 있지 좋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인생은 부모와 환경, 출생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얘기한다는 거고, 또 한 얘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북한에 태어나나 남한에 태어나나 제주도 태어나나 소련 야크츠크에 태어나나 출생 연월일시만 같으면 사주팔자는 같다는 얘기예요. 사주팔자는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인데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양이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팔자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의 삶, 80대의 삶, 100대의 삶이 어떤 궤적을 가지고 간다는 걸 찾아주는 게 사주명리학이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제대로 된 게. 근데 기존 사주명리학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찍어서 뭘 찾으려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맞추기를 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거고, 뭔가 행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물을 들었습니다. 마시고 내려놓을까요? 그냥 내려놓을까요? 맞춰보세요. 이게 정해져 있을까요? 몇 모금 마실까요? 한 모금, 두 모금. 우리 삶은 정해지는 흐름이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 누구나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는다, 때가 되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짜장면 좋아하는 걸 알면은, 그리고 저편에 짜장집이 있으면은 짜장면 먹을 것이다 예측을 딱 해주는 것인 거지, 짜장면 먹다가 정해진 게, 근데 오늘 짜장면 딱 먹으려 했더니 어제 그제 계속 짜장면 먹고 옆에는 짜장면집이 마침 문을 닫았고 누가 마침 라면을 사갖고 왔어.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뭐 먹는다?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뭔가를 먹을 때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분식을 좋아하고 여기서 뭐 유명한 집이 짜장면집이 있다, 이것까지 안다면은 짜장면이라고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하냐? 이 시기에 밥을 먹을 것이다 를 알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여름이니까 이때는 이 집이 풀릴 것이다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일반 사주명리학 거기서 찾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짧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출생 연, 월, 일시, 지구에 태어난 연월일시인데요. 연월일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혹시 삼재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재가 3년 동안 재수 좋다? 그럼 재수 나쁘다. 삼재는 띠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짤막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이 연월일시 중에서 이게 태양의 공전과 자전의 각도인데, 그렇죠? 아, 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가 지금 서울의 정중심 맞습니까? 서울의 정중심, 동방의 나라, 동국대학교, 여기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은 엘리트입니다. 맞습니까? 그 엘리트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를 좀 섞어 쓰려고 하는데 괜찮죠? 충분히, 대답이 바로 나오네. 역시 엘리트가 다릅니다. 너무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잘 들으세요. 자, 2019년 2월 20일 날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영어로 A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 어렵지 않죠? 예. 그럼 2019년 2월 20일 날 저녁 때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역시 엘리트는 달라. 그것까지 알고. 역시. 그럼 B. 밤늦게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C. A와 B와 C는 출생 삶이죠. 출생연이 같고 출생월이 같고 출생일이 같습니다. 근데 태양을 받은 각도가 다를까 같을까? A는 태양을 나 정면으로 바라보니까 마주보고 땡큐 듣겠고, B는 옆에서 보니까 같이 째려보니까 태양에서 째려볼 것인 거고, C는 태양을 안 보니까 에너지를 안 주겠죠.
그러면 똑같은 사주인데 연월 일이 갖고 시만 틀려도 삶은 같다 틀리다. 틀린데 여기서 연과 일까지 같으면 맞는 게 뭘 있다 없다. 월까지 틀리면 말할 것도 없죠. 삼재나 이런 것들은 아홉수나 이런 것들은 띠만 갖고 따집니다. 그럼 말이 될까 안 될까?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봐서 이런 것들이 학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얘기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석화명리하고 일반명리하고 차이는 이런 것들인 겁니다. 하나는 원리를 친다면 이런 거예요.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남자한테 재성이 깨지면 돈이 깨지고 여자가 깨진다 합니다. 맞아요? 인성이 깨지면 문서가 깨진다 합니다. 근데 왜 재성이 돈이고 왜 인성이 문서입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냥 책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우리 인성이라는 게 뭐냐? 목화토금수에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내가 목이라고 하면 수가 목을 생한다 해서 목일간에 수가 인성이 됩니다. 이런 걸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성, 그러다 보니까 목의 입장에서 수 인성은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왜? 수가 생해주는 것. 그러니까 몸을 생해준 것, 몸이 나은 것에서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목은 수에서 온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낮은 아침에서 온 거잖아요. 아침이 낮을 낮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 말하자면 목의 출발선상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그 호텔이나 주로 나오실 때 아침마다 여관서 나오시거나 서울역서 나오시거나 남의 집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주로 나오실 때. 보통 집에서 나오지,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모든 출발, 일상의 출발이 집이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출발선상이 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오행했을 때 인성, 비겁성할 때 목의 출발선상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집이 되고 집은 매매를 할 때 집을 갖다 들고 다니 팔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만들어 팔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문서가 된다든가 이런 원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뭔 얘기냐? 오행의 목과 화를 얘기할 때 어떤 목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있는데 오행의 목은 뻗어가는 기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뻗어가는 기운 맞습니까? 아시는 분들 동의합니까? 목은 아침 같은 거예요. 막 뻗어가는 스프링 같은 것. 그런데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목은 양이 강하니까 목의 양은 뻗어가는 기운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칠 때 새싹이 있고 다 큰 나무가 있다. 새싹이 뻗어가는 기운이 강합니까? 다 큰 나무가 뻗어가는 기운이 강합니까? 새싹이 또 큰 기운이 강합니다. 그럼 목의 양은 우리가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양이고 을목이 음입니다. 그러면 새싹이 뻗어가는 기운이 강하니까 새싹이 갑이어야 됩니까? 을이어야 됩니까? 갑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기존 공부하신 분들은 새싹은 을로 배우고 큰 나무는 갑으로 배웁니다. 무조건 아름드리 나무 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강하다는 것이 기운이 강한 걸 얘기합니까? 형체가 강한 걸 얘기합니까? 그런데 강하다는 것만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형체가 강한 걸로. 거기서 와전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계곡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내려가는 기운이 강합니까? 바닷물이 내려가는 기운이 강합니까?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데 수에는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임수고 음이 계수입니다. 그럼 계곡물이 양입니까? 바닷물이 양입니까? 계곡물이 양이죠. 그럼 계곡물이 임수여야 되죠. 바닷물이 계수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냐? 그냥 임수, 통화, 계수작. 바닷물은 큰 물, 계곡물은 작은 물 외워서 무조건 씁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임수일간이나 계수일간을 볼 때 임수일간이 행동력이 쫄쫄거리고 강합니까? 계수일간이 강합니까? 바다가 잔잔합니까? 계곡이 잔잔합니까? 바다가 잔잔하죠. 그럼 계수가 잔잔하고 임수가 행동적인 겁니다. 실제 임상도 그런데 우리는 외워서 기존 사조 공부하면 무조건 외웁니다. 무조건 임수, 바닷물, 계수, 빔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서부터 학문이 잘못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간목을 얘기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실에 나타나는 것과 뒤에. 자, 2월달 입춘인데 아직은 춥다 가듯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갑은 목인데 갑은 어디에서 왔죠?
아시는 분들은 수에서 왔어요. 수에서. 그래서 갑은 아직 겉은 목이지만 수의 습성이 더 강한 겁니다. 각 이충 같은. 그래서 갑은 아름드리 나무 행동적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의 습성이 강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신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우두머리라 배워서 간목 우두머리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기존의 사주 명리학인 겁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 틀 자체도 아까처럼 행위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애가 몇이냐부터 시작해서 사주에 애가 몇이냐고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낳고 싶으면 더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임시 수술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낳을 수도 있고. 물론 다산화 사주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만 몇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맞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뭐 7명, 12명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돼지도 아니고. 그럼 대부분 낳쓰는 게 2-3명, 서너 명이니까 그거 가지고 몇 개 하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운 좋을 때 맞는 겁니다. 그 이론으로 맞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맞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석화명리하고 일반하고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다시 친다면 이것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사주 분석풀학에서 이런 것들을 석화명리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걸 태어난 날 시간의 흐름으로 정해놓고 이 흐름을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은 점수까지 딱 나와서 아주 누구나 똑같이 0.1점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강, 신약해서 어떤 균형을 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양과의 상관관계에서 누구는 너무 춥게 누구는 너무 덥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태어나면 좋을 텐데 이것이 기호로 표시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초에 태어날 때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불균형은 불균형인데 적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목화토금수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목이 무지무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금이 무지무지 약하다고 칠 때 목은 봄의 기운이고 금은 가을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운의 흐름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봄의 기운이 너무너무 많은데 봄을 또 만나면 좋을까 나쁠까? 균형이 무너뜨리지면 안 좋은 거지. 이 꼬이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을 만나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유 없이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합니다. 우리 어디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는 분도 있지만 여기 저기가 다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우연이 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병원이가 낫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이 이용해서 낫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석화 리듬으로 볼 때 겨울,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막 접어들 때 가는 병원이 낫는 겁니다. 그럼 진짜 병이 나은 이유가 병원 때문입니까? 아니면 때가 돼서 낫는 겁니까? 그게 더 많습니다. 실제 병들은. 바로 이런 흐름들을 찾는 게 석화 명리학인 겁니다. 대략 한 40가지 기존 사주 명리학 차이도 많이 뒀지만 굳이 이게 사주 명리학을 분석해 놓고 이걸 쳐서 600년 주기를 따지는 거고 이게 600년을 따지는 거고 여기 바로 10년 주기를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를 끄집어내면 한번 여러분 그래프 봅시다. 여러분 그래프를. 다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것. 이거를 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동양 석화 명리에서 하는 건데요. 모든 건 다는 모르겠죠. 이것만 알고 가도 세상 살아가는데 무지무지 도움이 됩니다. 사업하다가 자 석화 리듬에 봄을 만나면 일이 잘 나갑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뭔가 조금씩 풀릴락 말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름쯤 되면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3년은 대단히 잘 나갑니다. 나이는 각자 다릅니다. 그 다음 겨울 3년은 일이 꼬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애가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성적 팍 떨어진다. 계절이 언제? 겨울. 그러면 갖다 닥달한다고 과외선생님 붙인다고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서로 힘만 듭니다. 좀 기다리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아내가 밥 잘해주다 갑자기 밥에다 바위돌 집어넣고 신경 팍 데모하고 짜증 부리고 언제? 겨울. 우리 신랑이 돈 잘 벌어도 갑자기 돈 못 벌어오고 막 그래. 언제? 그럼 얼른 바꿔버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줄 줄. 이건 겨울이니까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은 힘든데 이 힘든 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든 역할을 합니다. 그 힘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할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할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할까?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힘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에 의해서 힘든 시기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까? 예, 그걸 이해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가족 중에 누군가 석가리즘의 겨울에 빠질 때 나 역시 힘든 역할을 할까 안 할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럴 때로 어떡합니까? 하던 일 잘못하고 엉망이고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학 생활 잘하다가 이제까지 저희들이 가끔 우리 교수들 같이 데리고 가서 컨설팅 해줍니다. 대학 4학년들한테. 운이 4학년 대학 여기서 딱 4학년 지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합니다. 장학금 받고 기대가 촉망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딱 됩니다. 졸업합니다. 그럼 취업 잘 할까 안 할까? 안 됩니다. 학교에서 기대는 많았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버드 합격했다가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안 되니까 집에서 어떡합니까? 너 촉망받 네가 거기다 돈들이 얼마인데 노는이 시집이나 가버리라고. 자 물어볼게요. 이럴 때 시집 가면 제대로 시집 갈까 못 갈까? 자 운이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좋은 배우자 만날까? 못 나갈 때 좋은 배우자 만날까? 잘 나갈 때 좋은 배우자 만나죠. 이럴 때는 못 나갈 때입니다. 근데 이럴 못 나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아무나 잡고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때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하면 대부분 99%는 해로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최소한 우리 애가 결혼을 시켜야 한다면 놀고 있는데 꼴 보기 싫으니까 시집가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놀 때는 팍 놀게 하십시오. 그냥. 그럼 자, 이 겨울에 빠져들었어. 노는이 어디 가서 네 그 비싼 등록금들 노는이 그럼 취업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나가 죽어라? 그냥 외국 나가서 뭐 하든지 아니면 공부하든가 다른 거 하든가 아르바이트 하든가 봉사활동 시키든가. 이럴 때는 왜? 이때 평소에 못했던 걸 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공부 잘하다 이 시기 만나면 죽어도 안 됩니다. 왕따 당하고 문제 생기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가 오면 마음을 잡습니다. 마음을 잡는 거지 성적이 팍팍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드신 분들 살다가 이때쯤 들어가면 한 87, 8세 딱 들어가면 건강이 약해집니다. 이제 죽을 때 됐지 죽여야 돼요. 그러다가 80, 90 딱 1세, 3세 딱 넘어가면 머리가 다시 휘집니다. 검어진 것처럼 휘집니다. 그러면 다시 살만하네? 다 기운의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이 퇴직하고 60, 나이 70밖에 안 됐는데 이 시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보고 그럽니다. 나 이제 다 됐어. 절대 이 시기가 이런 겁니다. 시기가. 우리 동양미래의 직각 최고의 과정에 20대부터 80대까지 가서 공부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실제 80대 미국 공부를 하냐고 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100일째에 돌아가셨습니다. 60대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는 할 게 없다고 놀았다 이겁니다. 근데 한 10년 있다 보니까 70대인데 아직도 안 죽었네? 또 놀았다. 80대, 아직도 80대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그때 머리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막 하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20년을 놀았지만 20년 아깝지만 20년 쓴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 60부터 노는 분들도 계십니다.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놀 때는 재밌게 노십시오. 그러나 연세 드셨다는 것들은 사회 경험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쌓인 경험을 가지고 그냥 나만 위해 쓰려고 하고 돈만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봉사활동하면서 움직여 보십시오. 겨울에는 봉사하고 하다 보면 겨울이나 때가 되면 이 시기는 돈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는 100의 노력을 투자하면 200을 법니다. 가을은 100을 투자하면 500을 법니다. 근데 겨울은 100을 투자하면 100도 못 법니다. 그런데 똑같이 500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500을 벌려면 100의 노력에다 1000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쉬는 거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 사람들 만날 때 망하는 건 두 가지 경우를 만납니다. 하나는 석가리즘의 겨울을 만나서 망합니다. 겨울인데 겨울. 근데 두 번째는 겨울인지를 모르고 겨울을 만나서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겨울에 망하는 건 맞지만 겨울인지 알면 우리가 농부가 겨울철에 농사 지려면 어떡합니까? 하우스를 하고 타산이 나올 때만 농사 지는데 봄처럼 씨앗을 뿌려서 문제가 생기듯이 겨울인지를 모르고 봄처럼 하려다 보니까 겨울에 망하게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 겨울은 그렇게 망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도 약해지고. 근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2, 3년 있으면 끝나는 겁니까? 3년 있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자, 결혼을 할 때 요때 여름 한 1년, 2년 차쯤 애를 만납니다. 한 2, 3년 사귀고 요때쯤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겨울이 됩니다. 어떻으면 갔다 오고 나서 아니면은 요때 결혼하거나 막 이때 그래. 그럼 갔다 오고 나서 3년 이내 이혼율이 많은 이유가 결혼하고 딱 생활해 보니까 뭐 속았어, 배신감이 생겨가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 이때는 내 모습도 컨디션 좋으니까 좋은 모습 상대방한테 보이는 겁니다. 능력도 발휘가 되고 이뻐 보이고. 근데 꺾이면 배기 싫어져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았습니다. 애기 때문에도 참고. 참다 보니까 다시 연세 되신 분들 진짜 징그럽게 부부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 때문에 참고 보니까 또 살만해지죠. 바로 이런 흐름인 겁니다. 근데 요즘은 참지 않습니다. 바로 헤어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으면 갈라지지 않고, 만약 이럴 때 여러분들 이 강문 안다면은 너 석하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 3년만 지나면 너네 다시 이뻐진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소머시기 박수 있어요. 쳐봐. 인터넷 쳐봐. 말해서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런 흐름들은 가니까 이뻐지고 싫어지는 흐름까지 여기에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다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가을인가 늦가을인가. 늦가을은 잘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잘 나가다 갑자기 조금 기분 나쁘게 해. 내 이제까지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열받아서 나와서 사업하려고 그래. 목이다 한번 해볼만 하잖아. 그러면 지금 다 잘 나간다. 주위에서 뭐라 합니까? 너 잘해 하잖아. 그럼 사업 차리면 잘 나갈까 망할까? 바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봄에 벌리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름쯤에서 벌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언제 진급할까요? 진급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 기운이 좋을 때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때 진급 가능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진급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 운이 좋으면 좋은데 진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진급돼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럴 땐 진급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은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석하면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2장씩 준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 사주팔자는 출생 연월 일시인데 시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 시계 보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시계 보면서. 시계를 안 보며 태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혹시 아기 날 때 손톱 깎으면서 아기 나신 분? 껌 씹으면서 아기 나는 분? 아기 날 때 무지무지 힘들다 보니까 아기의 시간을 엄마들이 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아기 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아기 나면 제일 먼저 고추, 아들인지 딸인지 두 번째 손가락, 발가락 멀쩡한가 보고는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때부터 시간을 기억하다 보니까 애 엄마가 7시 이러면은 6시 반일 수도 있고 6시 50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분들은 사주를 2장씩 분석표를 뽑아줬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면서 앞뒤를 맞춰보셔서 자기 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찾아주면 이게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찾는 방법들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의 자 그러니까 봄이면 새로운 희망 내가 몸이 무지하게 안 좋아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으십시오. 그 다음 봄이 되면 좀 나아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애가 지금 겨울이야 안 돼. 왜 안 돼? 씩씩거리면 안 될 때니까 무리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차이 있는 거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나갔으니까 아까처럼 첫째는 사주를 분석할 때 음양우행설이라고 아까 말씀 들어봤죠? 음양우행설. 근데 여기서 음양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양 말고 중이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음양설의 원리가 사실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해가 떴을 때가 양, 해가 졌을 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낮과 밤이 음양인데 그러면 저녁도 있잖아. 새벽도 있고. 새벽이 기준이 되면은 낮은 밤이고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고 저녁이 있는데 이 저녁이라 잘 보니까 낮과 밤에 비해서 길이가 너무 짧으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하루 한낮과 한밤하면 하루가 되지만 한낮과 한저녁하면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무시하고 낮밤만 가지고 그냥 하루라고 하듯이 음양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없다면 낮이 밤으로 될까? 안 되죠. 바로 이 저녁이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가 있음으로써 낮과 밤이 구분되더라. 요걸 발견하면서부터 학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 아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 뭐가 나옵니까? 남녀가 뭐 나와요? 애기. 자, 우리는 남녀 만나면 애기라고 말했지만 실제 남녀 만나서 애기가 나오는 남녀는 뭡니까? 그 많은 남녀 중에서 딱 한 쌍 내지 두 쌍 맞습니까? 실제는 거기 뭡니까? 남녀, 이건 음양인 거고 사랑, 부부라는 게 플러스 돼 있지만 그게 없으면 남녀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린 무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애가 없으면 이 가정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를 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음양이고 애는 중입니다. 중간. 이게 중간자라고 하는 거. 이 중간자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당, 야당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캐스팅보드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도 내가 어떤 이유, 내가 직장 다 나왔어 할 때 사장이 아주 인간적이지 않아서 비전이 없어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명분으로.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잘린 거죠. 실력이 없어서. 이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인 거죠. 실제는. 적응을 못해서. 근데 그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얘기 안 하는 거 그게 진짜죠. 바로 이런 원리를 밝히다 보니까 하나씩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음양이 오행이 세상은 5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계절도 4개, 방향도 4개일까? 이건 이런 식으로 밝혀집니다. 나중에 그게 양재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론을 밝혀지기도 하지만 부산 앞바다의 오륙도가 5도입니까? 6도입니까? 5도이기도 하고 6도이기도 하고 돼지 새끼 12마리가 소풍 가는데 몇 마리가 있죠? 11마리가 있죠. 왜? 내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건 11마리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돼지 새끼 12마리를 볼 때 돼지 새끼 12마리는 변함이 없어 절대적 관점이야.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11마리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고 다른 12마리 갔을 때 12마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오행이란 건 뭐냐? 지구의 공전과 자정, 사주명리학이나 원래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따른 태양 에너지를 분석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자연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흐름들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우리는 지구 상에 있습니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봅니까? 지구 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구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지구 안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행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행 안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5인데 5명인데 내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몇 개를 보인다? 4개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개를 보이지 않습니다. 5개인데. 그 얘기는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보는 게 절대적 관점이지만 우리는 지구에 있다 보니까 움직인 지구에 있다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 관점이듯이 오행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방과 사계절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때 우리는 학문을 풀어갈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엄마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와서 엄마라가 머리 아프죠. 여기서 아빠가 아닌 거 아닌데 회사에 가서 지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픈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 줄 수 있었던 이런 구분을 모르고 왜 동양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양학은 직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잘 모르면 맹자 공자들 10번, 100번, 1000번 읽으라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외워버립니다. 그냥. 맞고 틀리고 갖고 외워버리고 외운 사람끼리만 통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끼리 이렇게 각 문파끼리 싸움하는 겁니다. 외운 사람끼리만. 그걸 안 외운 사람 다른 거고. 이 역학을 하는 사람도 사주학을 이상하게 음양을 잘못 외웠습니다. 나무가 흙을 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워놓고 외운 사람끼리만 통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외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원리가 처음부터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으로 찾을 게 뭔지조차를 모르고. 자, 학문을 제대로만 한다면 바로 이런 사주명리학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어떤 원리까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지, 흐름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석화명리, 동양미래치과 석화명리를 공부를 통해서 뭐를 맞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집에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만 술 한잔 먹는 거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우연히 맞출 수 있지만 그런 거 맞추는 게 아닌 겁니다. 작년까지 돈 370만 원 주순 거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직관으로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370만 원 주순 거 맞추는 사람이 그 전에 500만 원 잊어버린 거 못 맞추는 거예요. 우연히 맞는 거지. 그런데 뭘 알 수 있느냐? 이 시기에 재물의 손재를 입을 수 있다. 이 시기가 풍요로울 수 있다. 그럼 얼마 벌지가 정해져 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의 문제인 거죠.
얼마 벌지는 우리의 노력인 거고, 즉 우리 삶의 다시 말해 우리 삶과 운명에는 정해져 있는 흐름이 있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정해진 흐름이 어딘지를 알아야 선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겨울에 가을에 추수가 됐다고 농부가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조금 지나 보면 씨앗은 다 날려버리고 몸은 동상 걸려 있고, 봄이 왔습니다. 차라리 고도로 치고 놀던 농부들은 몸 툭툭 털어버리고 일하러 가는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부지런 떤 사람은 몸은 동상 걸려고 씨앗은 날려버리고. 역시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야. 결코 부지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때. 첫째가 때를 찾는 거고, 이 학문의 가장 큰 건 때를 찾는 거고, 둘째는 아까처럼 얘기해서 성격과 습성을 알다 보니까 죽어도 바뀌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격 쉽게 안 바뀌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흐름이 오면 바뀝니다. 바뀌기도 하죠. 여기도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이 있다. 이게 11살, 이 나이 흐름이 만나면서 성격이 쫙 바뀌는 시기, 안 바뀌는 시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인연법. 자, 신랑이 어디가 좋아이라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애매합니다. 새끼발가락 둘째 마디가 좋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싫은 사람도 이유가 없고, 그 콩깍지의 유효기간도 바로 기운의 차이인 겁니다. 균형. 바로 그거를 찾는 방법을 또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이름이 좋고 나쁨도 바로 일일이 죄송합니다. 날라리요. 날라리가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석화명리에 대해서 석화명리하고 동양 미래측학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 번만 조금만 더 정리합니다. 강의 마무리 정리입니다. 석화리듬은 10년 주기다. 몇 년 주기다? 10년 주기인데,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기는 언제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3년이 잘 나간다. 그러다가 늦가을 1년은 겉으로는 잘 나가지만 무리수 던져서 겨울에 깨지는 그런 그 기운을 만들어줄 때다. 겨울은 뭐든 잘 안 된다.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린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습도 덜 이뻐지고. 그럼 우리가 액땜한다 가는데, 그럴 때는 스스로 한직에 있으라, 높은 자리가 있으라. 한직으로 가고 낮은 데를 임하고 시골로 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화리듬을 정확히 한다면서 내가 때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문을 제대로 한다면 나뿐이라 사람들에 대한 언제 내가 투자할 때인지, 언제 멈출 때인지의 개념들을 또 정확히 찾을 수가 있고,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내가 인생이 이제 조금 나이가 됐어. 여기 뭐 노인은 거의 안 계신데, 그렇죠? 저희는 장년층만 계십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몇 살까지 활동을 할까? 선생님 몇 살까지 활동하시고 싶습니까? 예? 80? 80. 몇 살까지 활동하고 싶으세요? 95세? 75세? 상당히 검소하시네요. 선생님 몇 시까지? 100살 정도.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제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치는 게 아니라 120까지가 주어진 수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나면 그렇습니다. 지금 10년만 지나서 그렇습니다. 100살도 안 된 것이 뭐있어 노인네 소리네? 이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70대가 장관도 하고 막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앞으로 10년 후면은 80대, 90대, 자연스럽게 90대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100대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미래측학 최고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지난번에 우리 카이스트에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오링 테스트도 하면서 뭘 했냐, 그게 아니라 체질요법에서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반지를 끼야 될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때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건강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때를 찾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자, 동양미래측학 석화명리와 인연이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때를 찾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